Victory i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의 이유승 대표입니다. 오늘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6일은 학교마다 상이하겠지만 재량 휴업일인 학교가 상당수 많을 겁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봤고 고3 학부모님들은 이제 곧 모집 요강이 나오니 그때 대학별로 차근차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주요 대학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어떻게 이번 고3과 바뀌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겠고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 대입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윗선배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에 이렇게 대학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입니다. 수시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고등학교별 2명의 추천 인원 제한이 있으며 30%의 재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3개 합 7등급이며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2배수, 그리고 면접 구술고사가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도 매우 높은 실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교 1등 혹은 전교 2등을 하는 학생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고민이 좀 있죠. 직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직윤을 써야 할까? 일반 전형은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뭘 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재시문 면접에서 엄청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일반 전형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직윤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이렇게 필수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냥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를 미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에 제시된 것처럼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탐 영역의 원과목 플러스 원과목 응시조합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이제 2과목을 안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없었지만 이제 1+1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능 최저도 일부분의 학과가 물1, 물2, 화1, 화2 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조정 점수인데요. 서울대학교가 탐구 과목을 1+1이 된다고 하는데 2과목을 들으면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1이 72점, 그 다음에 화1이 최대 점수가 68점, 총 140점이 나오고요. 화1이 68점, 물2가 최대가 68점, 총 합계가 136점에다가 2과목을 했으니까 이렇게 3점을 추가해도 139점이 됩니다. 2과목을 해도 원과목보다 총점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해서 난이도를 맞추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손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활동 우수형이 대표적입니다. 왜 연세대가 두 번째로 소개되냐, 고대 무시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고대생 여러분들은 노여움을 푸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회균형 모집 인원이 100명 정도 증가했다는 것과 기존 계약학과,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모집 인원이 다양하게 선발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이렇게 추천형 전형 요소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의 교과와 40%의 이런 면접이 있었지만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면접 30으로 변경이 되었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5%에서 최대 1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접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은 기반의 면접은 기존 면접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권 레벨 난이도에서는 큰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연세대의 경우는 1등급 극초반의 점수대가 많이 형성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에서 10명으로 변경되었지만 10명을 일반고에서 다 채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바라볼 것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위주에서는 이렇게 한 개, 여기에서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던 것이 2024학년도부터는 이렇게 다양한 전형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추천형과 화루를 같이 쓸 수는 없다만 추천형과 기회균형은 가능하고 이렇게 활동 우수형과 기회균형은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전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회균형 인원이 매우 늘어났기 때문에 농어촌 친구들을 비롯한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연대를 추천형 및 화루와 함께 지원해 본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저도 의아해서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니까요.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인 학교 추천 전형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그 다음에 학업우수와 계열적합형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변경사항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학업우수에서는 예전에 최저만 맞추면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4합 8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우수에서의 1단계 선발 인원을 이제 6배수에서 5배수로 변화하게 되었고 계열적합형의 면접 비율이 5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해졌습니다. 이 점 때문에 수능 최저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선택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가장 큰 변화 바로 정시 전형에서의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427명을 선발하고 수능 80%와 학생부 교과 20%로 교과 정량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 666명, 학업 우수가 970명, 계열적합이 593명인데 교과 우수 전형 수능이 이렇게 427명 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수능 교과 우수가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3개 합 7의 학교장 추천 전형, 4개 합 8의 학업 우수형, 수능 교과 우수 전형에 교과 20%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반영 방법입니다. 등급별로 점수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시로 고대를 쓰는 학생이 1.0일 리가 없습니다. 내신 1.0이면 수시로 가지 왜 정시로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럼 일반고 2.0등급 때부터 뭐 자사 특목해서 뭐 3등급 때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수능 점수 반영 방법을 보면 기존 수능 반영 방법에다 0.8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 평균에다가 20에다가 100점을 더하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모집 수능 성적 산출을 통해 임의로 성적을 대입하고 이렇게 672.625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0.8을 곱하고 등급별로 점수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금방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총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수능을 받았는데 내가 내신이 1.0일 때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4등급일 때, 올 4등급일 때 이렇게 평균 점수를 이렇게 받아와 봤는데
자, 보면은 일단 1.0등급 친구들이 정시를 쓸 것 같지는 않아서 2등급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736.1점, 4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724.1점으로 이렇게 12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점수인데요. 총점 1.2점으로 이렇게 학과가 갈리는 최상위 대학에서 내신의 12점 차이는 등급 차이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수시 포기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한 2등급까지는 쳐야 되지 않을까, 3등급까지는 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겁니다. 또한 수학 표점 그리고 국어 표점, 영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학 표점을 4점 낮출 경우 여기 보면은 이 점수에서 표점을 4점을 낮췄고요. 여기는 국어 표점을 4점을 낮췄고요. 여기는 국어 평균을 한 등급 낮춰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수학 표준 점수 4점은 6점, 국어 표준 점수는 4점에 5점, 영어 2등급 한 등급 차이는 3점,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은 4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4점. 3등급 대학생이 표점을 4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4등급 대학생이 지원하려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야 고대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모집 요강 나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 초반은 학교 추천, 내신 1등급 중후반인데 수능이 조금 더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학업 우수나 혹은 정시 교과 우수 전형으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가는 방법입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수능 최저의 완화입니다. 기존의 2023학년도 고교장 추천에서 3개 함 6이었는데 이번에 지역균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3개 과목이 각각 3등급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균형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재학생만 이제 가능을 하고 추천 인원이 20명이나 되고 성적 산출은 전교과, 산출식의 변경도 다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과 평가와 크게 의미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계산식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까봐 제가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 단위 수가 높은 과목에서 등급이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고요. 진로 선택 과목 A를 받는 건 당연한데 그 비율이 적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기 설명해 볼게요. 자, A가 40%인 과목에서 내가 A를 받았을 때는 80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내가 A가 10%인 부분에서 A를 받게 되면은 95점을 받게 됩니다. 즉 15점이나 큰 차이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24학년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고 양극화가 매우 심한 고등학교다 라고 한다면 A의 비율을 조금 좁게 축소를 한다면 서강대 지역균형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보기보다는 진로부장 선생님께서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가는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추천 전형과 교과 100과 수능 최저가 있고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그리고 새로운 거 과학인재 전형,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과학인재 종합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110명이고요. 어머,
7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탐구 활동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 면접의 중요도가 매우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예과만 5배수로 선발한대요. 기존에 이거 다 3배수였는데 의예과만 5배수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질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지식의 확장과 깊이감을 보겠다는 측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폐지가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공부를 누가 했는가를 가리고자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정시 반영 비율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가 소폭 변화가 있다는 점, 학교장 추천 전형 및 논술 전형의 수능 응시 과목 변경 등이 있다라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통과목 80%, 정량적 평가와 진로 선택 과목 20%, 정성적 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 80점을 계산해 보면 올 1등급 80점, 올 2등급은 78.4점입니다. 1.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등급 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20점의 정성평가, 세특이 어떻네, ABC가 어떻네, 이런 정성평가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한 신비로운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수형과 2개 합 5 이렇게 수능 최저를 알고 있는데 성균관대 보니까 탐구 하나, 탐구 2개 이렇게 5과목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 3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탐구 2개를 2과목으로 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학생들 탐구 1개 정도 수능 최저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탐구 과목 열심히 공부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양대학교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선발 방법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종합 100%입니다.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는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의료학과나 실내건축 디자인이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뽑았는데 이제는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정시에서 과탐 2과목의 변표 점수를 3% 가산점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서성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정시 비율 43%를 가지겠다. 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평가는 이제 출결과 봉사,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핵심 역량이 들어간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보는 대학으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A인데 A의 비율이 적은데 내가 A야. 그럼 서강대학교 교과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특이 너무나 잘 적혀 있어 라고 한다면 성균관대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3과목이 A야 라고 한다면 한양대가 유리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울대는 수시 직윤으로 갈 건지 일반으로 갈 건지는 내가 재심원 면접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는 직윤 지원할 때 과탐 과목에서 선택을 통해서 유불리를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대 복수 지원이 불가한 경우를 체크하고 학업 우수형을 도전할 정도라면 정시 교과 우수 전형도 염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강대 수능 최저 대폭 완화로 경쟁률 상승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가 최상위 학생들 레벨에서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진로 선택 과목 세특 반드시 확인해보고 내가 학교장을 써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의예과 5배수, 과학인재 7배수 확인하고 과탐
하나, 과탐 둘 각각 최저 과목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한양대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입결을 확인해서 천천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2024학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벌써 중간고사 끝났다고, 시험 망했다고, 정시 파겠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정시를 준비해도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 시험도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말고 내신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1대1 방송과 함께 어버이날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